안녕하세요. 취업에 의해 오늘도 계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부터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자소서 작성법이 끝날 때쯤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제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는 뭐 전혀 염려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 쓰는 방법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예시 이제 지난 학기 2020년도에 완전히 제출했었던 우리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이 수업 직전에 들었던 분들 것을 좀 보여드릴 만한 것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몇 개는 골랐는데, 제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한 분야 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을 가고 싶은 것 중에 좀 괜찮은 거, 뭐 일반 회사를 가고 싶은 것 중에 괜찮은 거, 그리고 뭐 공공기관 같은 데 가는 것 중에 괜찮은 거,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합격한 학생들의,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그분들 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듣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책에 있는 얘기를 약간만 하고요.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 얘기를 할게요. 자, 149쪽에 아마 이게 2주 전, 3주 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기그워커라고 하죠. 자, 기그워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49쪽입니다. 자, 기그워커라는 것은 일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앱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종의 매개체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만나는 장.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장터, 뭐 마당,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마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을 이제 온라인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랫폼과 지역 기반, 이게 보통 이렇게 기그워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내가 굳이 먼 거리에 가서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성향이 또 강합니다. 이 기그워커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게 단기적인 뭐 6개월, 1년 뭐 요 정도의 뭐 집중적으로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또는 자,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노동을 하겠다, 근로를 하겠다, 돈을 벌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예상을 좀 덧붙인다면, 이게 아마 중장기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예요. 이른바 기그워커가 짧은 기간에 돈을 벌고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이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마 기그워커가 활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149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 N잡이라고 하죠. N잡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투잡이라는 단어는 이미 뭐 사실상 그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는 거고요. N잡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이제 부업 등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업이라고 한다면 바로 유튜버를 부업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유튜버를 부업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유튜브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괜찮다 싶으면, 이게 본업과 부업이, 주 직업과 부업이 뒤바뀌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유튜버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추가하는 일들은 굉장히 아마 많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월등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뭐 제 주변에는 뭐 이미 뭐 3가지 직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불안정과 안정의 개념을 버리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1쪽에 이제 두 번째 문달, 밀레니얼 시대라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0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이고, 제가 이제 뭐 이른바 X세대,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X세대라는 말을 썼었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세대를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만 이제 개성을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 151쪽에 지금 두 번째 문단 보면은 뭐 원격 근무, 뭐 최소한으로 일을 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을 찾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최대한 일을 해야 돼요. 최대한 일을 해야 되고, 그 노동 생산 가능한 나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걸 연구하시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43세쯤에 이 노동 생산 곡선의 제일 위에 꼭지점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뜻은 43세를 기점으로 내가 그 시간이 지나면, 자, 연봉이라든가 어떤 근로의 그 질, 뭐 내가 옛날에는 일 잘했었는데 왜 요새는 왜 이럴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그 상황에 이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152쪽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인디 워커라고 하는데, 자, 인디펜던트 워커, 이제 독립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뭐 그림을 뭐 굳이 이걸 설명할 거는 없어요. 유연한 부업자라고 하는데, 이건 넉넉하다는 뜻이죠. 내가 넉넉하게 이제 부업을 하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뭐 주업도 있고, 그 다음에 부업이 또 있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자유로운 근로자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마감하면 또 좀 쉬다가 또 다른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이 되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지식,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그걸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예술 계열 하시는 분들이 프리 에이전트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리고 생계형 노동자가 있는데, 생계형 노동자는 말 그대로 정말, 자, 오늘, 내일, 이번 주,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은근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자발적 자유노동자인데, 이제 전속된 프리랜서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게 계약된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뭐 야구나 축구, 농구, 배구,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자, 비자발적으로, 다시 말해서 어느 특정한 업체, 어떤 특정한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 그래서 그 팀이나 그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53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프리랜서라는 단어. 자,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원래는 이제 자기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서양 역사입니다. 자기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 캐슬, 성 또는 마을을 지켜줄 테니까 나한테 뭐를 달라라고 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고, 뭐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거 방패도 등에 좀 메고 다니고 창이나 칼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이런 건데,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도록 이제 뭐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 나라고, 서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무기를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기는 자기가 자기 걸 산다는 거죠.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랜서라는 거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154쪽에 이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뭐 불필요한 얘기 다 건너뛰고, 인디워커는 기본 상식으로 세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저는 지금 강의 자료에서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무와 노무입니다. 자, 노무라는 거는 내가 고용자, 내가 고용주, 내가 누군가를 채용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이고요. 또 하나, 내가 이제 근로를 하는데 이게 불공정하다, 계약서대로 계약서대로 뭐 임금이 지급이 안 된다, 뭐 등등등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노무 분야입니다. 뭐 정말 노무 분야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뭐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적자원관리, 행정학에서 말하는 인사행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계약을 해서 뭐 어떻게 일을 하고, 뭐 만약에 해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노무의 개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좀 제가 이제 중간쯤에 추천을 해드릴 건데, 시간이 정말 되면은 여러분이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꼭 한 번 이상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안내할게요. 자, 그리고 세무에 대해서는 이 수업 우리 취업이 기말고사 전까지 세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한테 영상 소감을 적어주신 분들 중에 이번에 듣는 분들은 좀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도 없었던 얘기가 이번 수업에는 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업. 나는 창업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제가 이번 학기에 분명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왜냐? 자, 이 얘기만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왜 창업 지식을 제가 취업하시려는 분들한테 강의를 하냐면요. 창업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완전 실용 지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약간의 법률도 있고 뭐 약간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시는 거하고 취업하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그거를 뭐 생판 모르고 이제 있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창업에 관련된 강의나 지식이 취업하는 사람한테 훨씬 적합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